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덜어내기를 했더니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건 완벽하게 정리정돈을 하거나 매 5분까지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루틴과 습관, 기대들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평온과 기쁨을 위한 공간과 여유를 만드는 거예요. 일상이 감당하기 쉬워질 때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고 인생의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20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2026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와 정돈, 시간 관리, 인간관계와 감정 정리, 돈과 소비 습관, 마인드셋과 자기 돌봄. 이 5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부. 정리와 정돈. 1. 죄책감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 버리기. 첫 번째, 죄책감 때문에 붙잡고 있는 물건을 놓아주세요. 비싼데 거의 쓰지 않는 물건, 선물 받았지만 내 스타일이 아닌 것,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랫동안 안 쓴 것들.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선물로 받은 고급 냄비 세트. 너무 무거워서 한 번도 안 썼는데, 비싼 선물인데, 라는 생각에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지는 않나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기부하면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공간 확보는 덤이고요. 이런 물건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사진을 찍어서 추억으로 남기고 놓아주세요. 2. 옷장에서 1년 동안 안 입은 옷 처분하기. 두 번째, 옷장 다이어트입니다. 언젠가 입을 수 있어. 비싸게 샀는데, 추억이 담겨 있어서. 이런 변명 이제 그만하세요. 1년 동안 안 입었다는 건 앞으로도 안 입는다는 뜻입니다. 옷 200벌을 50벌로 줄인다면 아침에 뭘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지요. 오히려 적은 옷으로 더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지요. 지금 당장 옷장을 열어보세요. 1년 동안 안 입은 옷을 꺼내서 박스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기부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헌옷함에 넣으세요. 3. 드롭존 만들기. 세 번째, 집에 드롭존을 만드세요. 차키 두는 자리, 코트 거는 자리, 가방 거는 자리를 하나의 구역으로 정하는 겁니다. 현관 옆 작은 공간이면 충분해요. 이걸 만들고 나면 차키 어디 갔지? 라며 집안을 뒤지는 일이 사라집니다. 모두가 그곳이 정해진 자리라는 걸 알고 있으니 집 다른 곳도 어지러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그 공간을 정해보세요. 내일부터 당장 편해질 거예요. 4. 침대 위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기. 네 번째,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책, 옷, 리모컨, 간식, 노트북. 침대 위에 이런 거 다 치우세요. 침대가 창고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수면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수면 연구에 따르면 침대를 잠만 자는 공간으로 사용할 때 수면의 질이 대폭 향상된다고 해요. 침대는 휴식의 성지로 만드세요. 다른 모든 활동은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겁니다. 5번째, 핸드폰, 사진첩 정리입니다. 지금 핸드폰, 갤러리 열어보세요. 비슷한 사진이 몇십 장씩 있지 않나요? 흐릿한 사진, 실수로 찍은 사진, 스크린샷들. 이게 다 디지털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몇천 장을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부담스럽죠. 타이머를 10분 맞춰두고 하루에 10분씩만 정리해보세요. 3주 전에 먹었던 샐러드 사진, 1년 후에도 볼 건가요? 과감하게 삭제하세요. 남은 사진들은 연도별이나 이벤트별로 앨범을 나눠 정리하면 정말 소중한 추억 사진들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2026년은 훨씬 깔끔한 사진첩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6. 차분한 공간 만들기. 6번째, 집안에 차분한 공간을 하나 만드세요. 편안한 의자, 아늑한 구석, 창가 자리, 어디든 좋습니다. 2026년부터는 당신의 휴식 공간이 됩니다.
긴장을 풀고 싶을 때 언제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정돈되고 깔끔하게 유지하세요. 2부. 시간 관리. 7. 약속 하나 그만두기. 7번째. 계속하고 싶지 않은 약속 하나를 지금 정리하세요. 달력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일정 중에서 늘 참석하지만 꼭 내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오래 해왔지만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고 느끼는 일이 있나요? 솔직히 의무감으로 가고 있는 의미 없다 느껴지는 모임. 차마 그만 나가겠다는 말은 못하셨다면 용기 내서 말해보세요. 생각보다 쉽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지금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하세요. 2026년에 내가 살고 싶은 삶과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정리할 때입니다. 연초에 정리해 보세요. 8. SNS 사용 시간 30분 줄이기. 8번째. 소셜미디어 다이어트입니다. 하루에 SNS를 몇 시간이나 하시나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이 3시간 12분입니다. 하루에 13%를 핸드폰만 보는 겁니다. 핸드폰의 앱 사용 시간 제한 기능을 적용해서 앱 사용을 제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30분, 유튜브 30분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답답해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아낀 시간으로 책을 읽거나 요가나 명상을 하거나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 설정 들어가서 앱 사용 시간 제한 걸어두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타임라인 속이 아니라 현실에 있습니다. 9. 핸드폰 알림 끄고 핸드폰 트레이 만들기. 9번째. 핸드폰에 필수적이지 않은 알림을 모두 끄세요. 알림은 소음입니다. 정신적 공간을 어지럽히죠. 연구에 따르면 알림을 보거나 들으면 뇌는 즉시 경계 상태로 들어가 확인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핸드폰을 잡고 들여다보고 어느새 30분 동안 스크롤하고 있지요. 그리고 집에 핸드폰 트레이를 하나 만드세요. 작은 상자나 트레이에 핸드폰의 집을 만드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는 핸드폰을 거기에 두고 하루 종일 몸에 지니고 다니지는 마세요. 이건 나와 핸드폰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9번째. 아침 루틴을 초간단하게 만드세요. 복잡한 아침 루틴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3가지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물 1컵 마시기, 5분 스트레칭, 오늘 할 일 3가지 적기 이런 식으로요. 15분이면 끝나는 루틴이지만 이걸 하루도 빠짐없이 한다면 삶의 만족도가 확 올라갈 겁니다. 복잡한 루틴을 계획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간단한 루틴을 매일 성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3부. 인간관계와 감정 정리. 11. 카톡 단톡방 정리하기. 11번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나가세요. 카톡 단톡방 지금 몇 개나 있으신가요? 알림은 끄고 메시지는 안 읽고 있는 채팅방 과감하게 나가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하루에 수백 개씩 오던 알림이 몇십 개 정도로 줄고 핸드폰 보는 횟수도 확 줍니다. 작은 방해 요소들이 시간을 갉아먹지 않게 하세요. 중독성 있는 핸드폰 게임이나 필요 없는 알림, 열어보지도 않는 이메일, 뉴스레터도 구독 취소하세요. 12. 관계 숫자보다 질에 집중하기. 12번째. 소수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세요. SNS 친구 500명보다 진짜 친한 친구 5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넓고 얕은 관계를 유지하느라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씩 인간관계 정리를 하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그러면 외로움은 줄고 행복감은 늡니다. 13. 남과 비교하지 않기. 13번째. 비교 그만하세요. 인스타그램 속 누군가의 완벽한 삶, 연출된 거지요.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도 저 사람의 고민이 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나만의 속도로 가세요. 그게 미니멀리즘의 핵심입니다. 14. 부정적인 감정 내려놓기. 14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이 자신을 용서하세요. 분노, 후회, 죄책감, 원망을 붙잡고 있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일이 괜찮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무게를 더 이상 들고 가지 않겠다는 선택이에요. 이것들은 조용히 정신적 공간을 차지합니다. 일기로 쓰거나 편지를 써서 나는 이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적어보세요. 감정의 정리는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위한 공간을 비워줍니다. 15. 아무 계획 없는 날 하루 잡기. 15번째. 의도적으로 아무 일정도 잡지 않는 하루를 정하세요. 달력을 꺼내서 2026년 중 하루를 비워두세요. 활동도, 심부름도, 꼭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단순함은 종종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비어 있음에서, 숨 쉴 틈에서요. 이런 하루는 삶을 바꾸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4부, 돈과 소비 습관. 16. 간단한 식단 만들기. 16번째, 좋아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식단을 서너 가지 정해두세요. 바쁜 주에는 그것들을 돌려가며 드실 겁니다. 결정 피로도 줄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며 항상 실제로 사용하는 재료만 집에 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스타, 김치볶음밥, 두부조림, 된장찌개, 샐러드 이런 식으로요. 이 5가지를 돌려가며 먹는 거지요. 오늘 뭐 먹지? 라는 고민이 사라지면 요리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지요. 17. 구독 서비스 점검하기. 17번째, 구독 중인 서비스 리스트를 만드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각종 앱들. 매달 자동 결제되는 걸 다 적어보세요. 안 쓰는 게 꽤 있을 겁니다. 안 쓰는 서비스에 돈 세는 거 막으세요. 18. 재정 재점검하기. 18번째. 통신비, 보험료, 대출이자 등 고정 지출을 재점검하세요. 더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고 중복보험은 정리하고 대출은 갈아타세요. 이것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매달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재정을 단순화하면 편합니다. 5부 마인드셋과 자기 돌봄. 19. 하지 않을 일 정하기. 19번째. 하지 않을 일 목록을 만드세요. 할 일 목록에 더 추가하는 대신 2026년에 그만두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잠들기 전, 스마트폰 끝없는 스크롤, 과도한 약속 같은 것들이지요.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싶은 것들을 적어두면 한 해 내내 도움이 됩니다. 20. 완벽주의, 내려놓기. 마지막 20번째입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미니멀리즘을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완벽하게 미니멀하게 살아야 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 실수하면 나는 안 돼라며 포기해 버리십니다. 미니멀리즘은 완벽한 삶을 위한 게 아닙니다. 더 편안한 삶을 위한 것이지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에 해야만 하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모두 스스로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매일 청소기를 돌려야 한다거나 쉬는 시간에도 늘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정말 현실적인지 돌아보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해야 한다를 하나 내려놓아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20가지 방법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 딱 하나,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것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하나가 습관이 되면 두 번째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단순하고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쉴 공간이 생기고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며 하루하루를 진짜로 즐길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일상이 감당하기 쉬워질 때 에너지를 채운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겨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가볍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